기속은 무주물 선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원시취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주물 선점하고요, 무주물 선점, 이걸 선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선점한다는 것은 원시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원시취득. 그 다음에 매작물 발견이죠. 매작물을 우리는 뭐라 하죠? 이걸 발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유실물 뭐라고 그래요? 습득이죠. 그래서 선점, 습득, 발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무주물 기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무주물 기속이 무주물 선점이란 말이에요. 무주의 동산이죠. 무주는 주인이 없는 거죠. 삼토끼죠. 무주의 동산은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죠. 그래서 이걸 자주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 시험에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주물 선점의 경우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소유자가 없으니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되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시취득이죠. 이 양은요, 무주의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언제나 뭐다? 언제나 국유적. 여기 선점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무주의 부동산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죠? 포락된 것을 다시 뭐라면, 토지가 포락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소멸하죠. 그런데 그 포락된 것을 다시 뭐라면 성토하죠. 성토시켜도 여전히 소유권이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전히 뭐다? 무주의 부동산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여기 재밌는 거 봐봐.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이죠. 무주물이고 사양한다는 말이죠. 개인이 키우는 거죠. 우리 보면 봐서 뭐 밖에 있는 악어 같은 거 이렇게 데리다가 키우는 사람들 있죠. 그러다가 악어가 배고프면요 또 주인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그 사양하는 야생동물이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뭐가 된다? 무주물이 된다 이런 말인데, 이건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란 말이죠. 그런데 무주의 동산은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은 원시취득, 이것을 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선점하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뭘 하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여기 255조로 먼저 봐야 돼. 학술기에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 그러면 신안 앞바다에서 고려청자 있죠? 고려청자는 뭐죠? 동산이잖아요. 동산인데 이것은요, 이거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묶어서 동산이라고 해요. 그것은 언제나 국유로 해. 왜? 고구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안 앞바다에서 고려청자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먼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보면요, 여기 무주의 동산은 원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말은 선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든 동산이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동산은 선점이다. 모든 동산이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매작물이죠? 매작물 발견이죠? 아닌데 유실물 습득인데, 유실물이죠?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을 말한다. 유실물 습득이라고 그래. 이 유실물 습득은요, 무주물 선점과 유실물 습득은 혼합사실행이에요. 혼합사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유실물은 뭐냐면 공고한 후 몇 개월이죠? 6개월이에요. 6개월.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알겠죠?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건 가격이 얼마죠?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우리 학원생 한 사람이 여기 화장실에서 100만 원 줘가지고 신고했는데 어떻게 됐지? 2층 화장실에서 100만 원 줘가지고 신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화장실에서 문미숙 씨가 줘가지고 가게 듣고 있나 모르겠네. 자기는 얘기했다가 또 난리 나겠네. 알겠죠? 그래서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근데 그럼 안 찾아가서 그거? 아니 뭐 했는데 그거 경찰서 갖다 줬는데. 그래? 그럼 어떻게 됐지? 그럼 여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나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민수 씨 그거 5만 원 받았나? 치킨 사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요. 그래서 이것을 유실물이죠. 몇 개월이죠? 6개월 이렇게. 5층이 아니고 2층인데 그거? 2층 화장실에서 찾았다겠는데? 맞아요. 100만 원 현금으로. 오케이. 100만 원인데 방금 그랬죠? 5만 원이죠?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매작물이죠? 매작물은 몇 년이죠? 공간 후 1년. 자,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실물은 6개월이죠. 유실물. 매작물은요? 1년이죠. 1년.
1년 이렇게. 근데 여기 매장물이란 게 뭐죠? 매장물이란 것은 여기 봐봐요. 토지에 매장된 일제시대 화폐라든가 바다에 침몰된 배라든가, 우리 지금 했었죠 한번. 러시아 보물선 기억나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은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뭘 한다? 잘 봐.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매장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용된 인부가 발견된 매장물은 그것은요 사장 거예요. 뭐 발견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연히 발견된 거 있죠. 남의 일을 하다가 남의 땅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 그럼 발견자와 소유자가 절반하는 거예요. 알겠죠? 발견자와 소유자가 뭘 한다? 절반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보상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부동산의 부합이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첨부에는 첨부에는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죠. 부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가공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첨부는 이것은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면 전번에 한번 이런 모의고사 한번 봤었죠. 동일한 소유자의 동산과 동산이 부합될 수 있나요? 동일한 소유자 부합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요?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취득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취득을 해서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물건에 타인의 동산이 부합이 돼야지 원시 취득이죠. 그러니까 동산과 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다. 그런 경우는 부합이란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부합이라는 것은 여기서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는요 동산 간의 부합이 있고요, 이 동산 간의 부합은 혼하고 같이 취급을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공이라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셋 다 뭐다? 원시 취득이다 이 말이고요. 부동산의 부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동산 간의 부합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건 부동산의 부합이죠. 부동산의 부합이 되는 거죠. 이때 부합이라는 것은 뭐다? 그건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은 뭐다? 구성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다? 이것은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이것을 부합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비용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보시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부합이라고. 이때 물건은 동산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 있죠. 판례는 뭐라 한다? 부합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는 갑이고요, 그 부동산의 부합물의 소유라는, 부합물은 뭐죠? 을의 거죠. 을의 것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이 됐다. 타인의 권한, 그런 경우는 그 타인이 소유자다. 그런데 봐봐요, 아무리 타인의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독립성이 없다. 여기요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구성 부분으로 된다. 여기서 구성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부합이다. 그래서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부합이다. 알겠죠? 그런 경우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 그러니까요, 부합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 것이냐 하는 것이 일단 동일인 소유만 아니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은 부합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구성 부분이 돼야 되고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부동산의 부합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험에 가끔 잘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의 부합은요, 부합되는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할 때는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X. 우리가 부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가치의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기 때문에 부합이 됐다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257조는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 여기 봐봐요. 이건 뭐냐? 이것은 주종을 구별할 수, 여기서 합성물이라고 그랬죠? 합성물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동차나 우리가 보석 반지 같은 건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 반지 같은 거 보면은 뭐죠?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합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 말이고요. 시험은 어디서 잘 나오냐? 여기서 잘 나오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얘기해요. 그때는요
부합 당시 가액별, 부합 당시 가액별이다. 현재 가액이라든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든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부합 당시 가액별이다 이렇게. 그래서 공유다, 공유 이렇게. 자, 258조는요 혼화죠. 혼화는 뭐가 혼화냐? 참기름과 들기름이 섞였거나 중국산 참기하고 국산 참기가 섞였다.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혼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이라든가 금전과 같은 혼합과 술이나 기름과 같은 들기름과 참기름이 섞이는 융합, 이것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 혼화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식별할 수 없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희한하게요 중국산 참기름하고 국산 참기름은 국산 참기름이 훨씬 더 비싸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죠. 왜 중국산은 그렇게 과일도 맛있고 좋은 것이 많은데 왜 한국에서 수출된 거 중국산은 이렇게 허접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알겠죠? 아무튼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아무튼 국산이 무조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산 참기름 소유자가 중국산 참기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중국산 참기름 소유자한테 참기름 값만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혼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여기는 아까 우리 말했죠. 동산과 동산이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부합 당시라고 그랬죠. 혼화는요 혼화 당시 가액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죠? 부합 당시, 혼화 당시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공이죠.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죠?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누구 소유이다? 수급인 소유이다. 그걸 재료주의라고 하죠. 그걸 가공의 대표적인 게 봐봐. 여기 뭐라고 했죠? 타인의 동산이란 말이죠. 타인의 동산. 왜? 그래야지 그게 내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동산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원시 취득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타인의 동산에 가공할 때는 물건의 소유권 누구한테 속한다? 원재료의 소유자에 속한다. 재료주의,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 이렇게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다액이다.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밀가루하고요 뭐죠? 생크림으로 케이크를 만든 거죠. 케이크. 그럼 케이크 값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케이크를 만든 사람, 가공자에게 소유권을 주고 그 다음에 재료를 댄 사람에게 재료값만 주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합, 혼화, 가공. 가공을 뭐라 한다? 가공을 순수 사실행위하죠. 매주가 발명. 기억나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매주가 발명. 기억나요? 알죠? 그것을 얘기하죠. 자, 첨부 효과죠. 이러면 이게 이제 지금요 우리가 부합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이런 경우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다음 중에서 원시 취득이 아닌가 그래서 첨부라는 게 나와. 첨부는 부합, 혼합, 가공을 묶어서 첨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첨부도 원시 취득이고 부합이나 혼화나 가공도 다 원시 취득이에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좀 소유권에서 뵌 건 다 원시 취득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합, 혼합, 가공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첨부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첨부, 원시 취득이에요. 부합, 원시 취득이에요. 혼합, 원시 취득이고 가공, 원시 취득이라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다 원시 취득이라고. 됐죠? 자, 첨부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그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했으니까 이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도 당연히 소멸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다른 권리가 담보물권인 경우 물상대위에서 보상청권의 권리 행사한다. 뭐죠? 질권일 경우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합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 소유가 될 때는 구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는 합성물에도 존속하고 공유자가 된 때는 그 지분에 뭐한다? 존속한다. 이거하고 이거 다르죠. 여기는 봐봐. 여기는 봐봐요. 동산과 동산이 섞였는데 봐봐. 반지예요. 이 링 있죠, 링. 그 18K죠. 18K 반지가 여기에 질권이 설정돼. 질권이 A라는 사람한테 질권이 설정되는데 여기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이렇게 박힌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합성물이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다이아몬드를 댄 사람이 소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의리 소유자고 이건 18K는 갑이고요. 그러니까 갑에는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질권을 설정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동산이 다이아몬드에 부합이 돼서 동산의 소유권이 없어지죠. 그럼 뭐도 없어진다? 질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왜? 이 동산의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질권도 없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 받아야 되잖아요. 보상을.
그 보상금에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첨부에 의해서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죠. 18K 반지.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동산의 소유자가 이렇게 돼 있나요? 동산의 합성물, 오나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 소유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 단독 소유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단독 소유가 됐을 때는 이 다이아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도 그대로 거기에 뭐 한다? 전속한다. 소멸하는 것은 없어지고, 이 사람이 좀 다이아몬드 반지에 만약에 질권이 있었잖아요. 그럼 다이아몬드 반지도 계속 그 질권을 뭐 한다? 전속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여기요, 이 1번 1항 지문이요, 시험에 잘 나온다. 알겠죠?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첨부로 용익물권이 소멸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보상이다? 금전 보상이다 이렇게. 자, 이제 3절 공동소유죠. 자,